바쁘시죠? 네. 원래 붙였는데 너무 이게 중요한 일이고 지금 바짝바짝거리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끝나고 뛰어서 갈게요. 네. 몇 분 할 거예요? 네. 이거 할 때까지 있어요. 먼저 데니송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데니송 교수님이 거의 뭐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주영님께서 여쭤보셨네요. 데니송 교수님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서 오나요? 에너지 원천은 아토 원자로입니다. 버스명이 딱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다들 우리 로봇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진짜로 이거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저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7살 때부터 로봇을 하고 싶어서 정말 그 꿈만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학교에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학생들하고 정말 새벽까지 일하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하는 연구가 정말 사람들한테 행복을 좀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열정 그리고 그 기쁨, 행복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수영, 골프 아무것도 안 해요. 운동 제로. 오늘 이거 아까 한 거 있잖아요. 그냥 막 금년에 할 모든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운동 근데 열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배지윤 박사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게 이제 고전 제어 방식이잖아요. 근데 점점 더 매니플레이션도 그렇고 다 이제 기계학습, 러닝 컨트롤 이런 쪽이 다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머신러닝 쪽을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플래닝 컨트롤의 고전적인 것과 머신러닝적인 컨트롤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 될지. 너무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거기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던 지도교수가 사실 이터레이티브 러닝이라는 러닝 호출을 만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걸 안 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 일본 도쿄대에서 정선생님 하시고 그래서 계속 하시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러닝이 적용돼야 되는 분야고요. 사실은 로레벨 때는 액션에 대한 그 모터 컨트롤에 대한 것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잡아라고 했을 때 잡는 거에 대해서는 손 안에서만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걸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스케줄이나 플래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학습이나 그런 데 대해서 스케줄이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잡고 하는 데 대해서는 뇌까지 피드백이 안 갑니다. 이 안에서 척수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이 뭘 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거기서 한 것들만 계속 피드 포워드도 안 되면 안에서 그냥 끝나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경계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 이제 그쪽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밑에 쪽에서 하위 레벨단에서 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고 있고 그 상위 레벨단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잘 앞으로 이제 협력을 할 생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우 교수님 편집학이나 아니면 서른 교수님 하시는데 서른 교수님하고 최근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 사실은 아까 보신 것들이 그 동작이잖아요. 보고 짚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 정해줬죠. 본 다음에는 집었으면 뭘 하는 것들을 사실 그런 것들이 러닝에서 기하학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서 오면 무엇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연찮게도 이번에 거의 힘 컨트롤 신본주의자는 컨트롤 쪽 분들 많이 보셨는데 비슷한 질문,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데니송 교수님도 어쩌면 고전적인 메커니즘 제어 쪽이시잖아요. 그쪽에서 요즘 기계학습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는 건 메커니즘 디자인 컨트롤 쪽 하긴 하는데 요즘에 학회 가면은 이제 데이터 드리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프로치에 상관없이 진짜로 나온 결과들 보면은 정말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많은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하는 로봇 중에 똘망 말고 Thor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리즈 엘라스틱 컨트롤, 모멘텀 컨트롤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앞으로 또 러닝 쪽이랑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계속 있고요. 김한수 박사님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지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 착용 로봇이라는 거는 저게 사람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너무 치명적인 거 같나요?
네, 신발도 사이즈 다르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저희 그 엑소스켈레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핏이 있다고는 하지만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일단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에게는 맞추기 위해서 길이 조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이 조절이나 이제 발 사이즈가 바뀔 때 조금씩의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다 설계를 진행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원래 군인이나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의 적용을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민을 해서 설계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렇게 세 분 다 드릴게요. 아까 바이오 로보틱스 할 때 소프트 재질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니플레이션도 그렇고 엑소스켈레톤도 그렇고 사람과 접촉하려면 소프트한 재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배지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어하실 때 아직 강체 쪽에 있는 제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셨는데 소프트한 재질이 적용이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는데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요? 소프트한 걸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아까 그 손가락 끝에 있던 게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원래 맨 처음에 그 연구를 99년도 시작했을 때는 그 핑거팁에 말랑말랑한 그 엘라스틱한 그런 거를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그 3차원에 이렇게 있으면요. 사과를 깎듯이 껍질을 이렇게 쫙 깎아서 거기 적분을 해서 쌓은 부분을 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누르면 이제 밀리고 이런 거 사실은 그 핑거팁 밀리는 거에 대한 건 연구만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그걸 해서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접촉을 하고 있을 때 핑거팁이 눌러지면서 사실 면접 쪽이 되고요. 거기서 중간에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먹어주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딴짓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러 그게 열받아서 모델을 다시 가지고 바꿨어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하냐면 그 핑거팁을 실리콘 하면 스틱션도 있고 잘 붙거든요. 다 잡히는데 그거를 반구를 아예 알루미늄 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마찰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순간적으로 롤링이 될 수 있는 순간적 힘이 붙으면 된다는 걸 실험을 해서 그걸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하긴 했는데 일본 기계학회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그게 롤링 컨스트레인인지 롤링 위한 힘인지 아니면 그 마찰인지 두 개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실험원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말랑말랑한 티슈에 대해서 사람의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핀칭을 할 때 이게 티슈가 이렇게 말랑말랑 속도에서 여덟 되게 되면 잡는 입장에서 굉장히 잡는 거에 대한 시큐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접촉할 때도 시간을 벌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고 벤팅 같은 거. 당연히 그런 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소프트한 재질의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를 리지드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보면은 사실 제 생각도 소프트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옆에 무언가 강체가 붙어 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옆에 무게를 가진 뭔가 물체가 계속 내 옆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어를 할 때 사람한테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제 노동자들한테 저희도 실험을 해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뭐가 잘 돼도 불편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소프트 엑소스켈레톤으로 저도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바라는 컨셉하고 소프트 엑소스켈레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르긴 합니다. 저희는 모든 무게를 이 리지드한 스트럭처를 통해서 다 지면으로 내려주는 반면에 소프트 엑소스켈레톤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하나의 근육을 더 붙여주는 셈이거든요. 그냥 그 근육을 통해서 어차피 힘든 거 근력 운동해서 힘 키워서 네가 그 무거운 거를 좀 더 쉽게 들 수 있는 거랑 똑같아 라는 이야기가 같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달라서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들 뭐 요약하자면 어려우니 앞으로 하겠다. 말씀해주셨고요. 데니슨 교수님께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요즘에 뭐 이공계 어린 학생들에게도 관심 많으시고 연구자들에게도 관심 많으시고 많은 관심 있으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각자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력이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전에 소프트웨어는 한마디 5초만. 우선 두 가지 이제 soft material이 있고 그다음에 soft actuator가 있는데 soft actuator는 I'm a true believer. 앞으로 방향은 그쪽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rigid position, high gain position 컨트롤이 아니고 impedance 컨트롤이 manipulation도 중요하고 워킹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soft material은 참 잘 모르는데 2009년도에 제가 NSF Career Award가 사실 soft 아메바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soft robotics 하면 제일 처음으로 쓴 논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aterial 질문 안 되는 그쪽에 있었고 질문 저희 연구소 이름이 로멜라거든요.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 지난 11년 동안 버지니아 테크에 있다가 작년에 UCLA로 옮겼습니다. 연구소로 옮겼는데 저희는 이제 LA로 왔더니 옆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보다 더 재밌는 곳이 우리 연구소입니다. 오면은 진짜로 너무너무나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막 새벽까지 막 일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은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제 우리는 리서치 프로포서서 이제 리서치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 아이디어는 저한테 먼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항상 그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회를 꼭 해요. 그래서 진짜로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걸 수렴해서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써요. 거기서 이제 펀딩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떤 펀딩을 받아도 그 안에 디렉션을 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분화해서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제가 다 서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대학원생하고 학부학생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학생 연구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학부학생들은 대학원생이 멘토를 해주고 저는 대학원생과 같이 일하고 그래서 학부학생들은 진짜로 잘하는 친구들 졸업할 때 대학원생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각 분들께 한 번씩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님께서 배지훈 박사님께 질문 드리시는데요. 만드신 로봇이 자유도가 8자유도인데 왜 7자유도가 아니고 8자유도인가? 라는 질문가 던져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붙이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강체 링크에 모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드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머슬로 움직이는 사람의 인체와 행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그런 모터 링크의 구조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첫 번째는 왜 8자유도인가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포닥을 하고 국내 연구소에 들어와서 원래 전공이 로팔이 아닌데 연구소에서 말하는 게 행진을 손가락 하나가 팔이잖아. 그래서 저거 팔을 하래요. 해서 그냥 처음 육절에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쵸? 원래 육절을 하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연구소를 또 옮겼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연구소를 많이 보잖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재활은 제가 리서치가 일어나면 재활이 힘든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도 재활하는 게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도 하나 늘렸어요. 그래서 써먹었죠. 써먹으면서 다른 데보다 많은 자유도 이렇게 하다가 연구소를 또 생기면 또 옮겼어요. 모아가지고는 그래서 하나 더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해석을 하는데 해보니까 그 가운데 8자유도에서 놓은 게 뭔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깨 쪽 조인트예요. 근데 지금 양팔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구속되어 있는 양팔로 해서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체를 안아서 들어올 때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알아서 오시는 게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올리면 좋을수록 좋은데 돈도 많이 들고 재활이 힘들어요.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사실은 그 모터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그 바이오닉스 쪽이랑 그걸 많이 봤는데 사실은 모터하고 특성이 틀리죠. 그러니까 모터하고 근육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 모터는 사실은 스피드를 내기 위한 그 액추에이터고 인간 근육은 토크를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지금 비슷하게 쓰는 게 뭔가 기어를 걸어서 토크를 올리고 속도를 감속을 해서 그렇게 쓰는데 비슷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이 사실은 땡기기만 하고 밀어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잘라서 보면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액신하고 요신 화학 물질이 분비해가지고 땡겨요. 그러다 밀고 이거를 늘리면 안 되고 시간 되면 저절로 이완이 되는데 반대쪽에서 땡겨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두가 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모터는 사실은 쌍이 아니라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관절 하나에서 어떤 힘을 내면서 내가 움직이라는 명령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육을 양쪽에서 16N이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가만히 정지하는 거랑 100N이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똑같이 서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강도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모터 하나로는 그게 구현이 안 돼요. 결국 그걸 하려면 뭔가면 모터 두 개를 달아서 가운데 텐던을 달아서요. 근육처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하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박사님께는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인간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좀 발생될 것 같은데 전원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오동작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책임지십니까? 또 네, 어떤 방지 장치가 있는 거죠? 일단 전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런 안전 문제, 아까 그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문제가 분명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간과 로봇이 이제 의료용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70W 이하의 모터로 사용이 되게 지금 표준화가 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동영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연구를 같이 하는 실 과제를 같이 했던 부분이 현대로템에서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약 60kg, 70kg 정도 되는 외국용 로봇을 착용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제어가 잘못돼서 사람이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한번 발생이 돼서 이제 뭐 바로 유압을 차단시켜서 압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슨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처럼 저희 모임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게 1회는 사나할지도 모르는데 저희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일단 지금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이거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저기 여기 오르가나이저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오르가나이저 좀 더. 주황색 옷 입으시면. 자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 모임이 이게 구성된다는 거 알았을 때 굉장히 관심 있어 제가 막 연락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나 저는 가슴이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여기 오신 분의 열정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앞날의 그 로봇계 앞날의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나중에 뒷부분에서 조금 시간 있으면 얘기할 텐데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서스테인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오르가나이저 분들 에너지 다 썼죠? 다음에 하라고 또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접속 안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 다음번 할 적에 volunteer 하세요. 네, volunteer해서 진짜로 계속 이게 정말 좋은 의미의 이 모임이 계속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